여기를 저 바다를 아니 강을 쫙 아니 배경을 그쪽으로 좀. 이게 멋있지. 그렇지. 남 박사님이 안 해. 이게 여기가 제일 멋있지. 얼마나 멋있어. 남 박사님이 여길 촬영하래요. 진짜 멋있지. 여기가 고조선 아사다리였다니. 우와.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서 당군이 여기 서서 똑같은 풍경을 바라봤을 거 아니야. 당군이.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잡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고. 그렇지. 이렇게 멋있으니까 여기다가 수도를 정했지. 야, 진짜 멋있어. 당군 아니 삼신사상하고 이제 동서양 철학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동서양 철학이란 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관념 철학하고 유물론이 서로 대립하면서 이게 서로 모순되죠. 서로 충돌하면서 이게 하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데, 이원론은 이게 흑백논리죠. 흑백논리.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나머지 선택권은 없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던 흑백 논리를 그걸 기준으로 했다고? 그 이상하네. 그 서양 논리가 그래요. 이거 혼마하네. 그래야지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비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흑백 논리였다니. 그게 정치적으로도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나지 뭐 다. 근데 이게 삼신사상은 이게 천지인 세계잖아. 세계니까 이 천이라는 게 이제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고, 지라는 게 땅이니까 이게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둘이 이제 이원론에서 충돌을 하지. 가요. 야, 여기도 길 멋있지 않아 이거? 이런데 딱 자전거 둘이 타는 자전거 딱 남녀 둘이 탁 타고 가면 영화잖아, 영화. 껐어? 껐어? 아니 끊고. 껐느냐? 계속 아니, 키고 하는 거야? 키고 하고 있어 지금. 그거 손 붙잡고 가야지. 손 붙잡고 가도 되고. 근데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둘 타는 자전거, 그게 멋있더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삼신사상은 중간에 사람이 끼는 거죠. 사람이 더 중요하고 천과 지를 중재하는 존재로서, 천과 지를 주재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둘이서 싸우는 거를 조화시키고 관리하고 그런 존재로 인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원론으로 놔두면 둘이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삼신사상이 그 서양의 이원론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으로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서양 철학은 이제 이렇게 이원론, 관념론과 유무론으로 나눠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모순되고, 특히 이제 이게 근대 위에는 이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자연주의가 나타나 가지고,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유물론이 득세하죠. 이게 관념론은 힘을 못 쓰고 유물론이 득세해 가지고 뭐 모든 것은 물질이고 뭐 정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원론도 아니고 그냥 이론론이야. 둘 중에 하나도 선택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되고 이거 해야 돼. 그냥 하나만 택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게 뭐야? 벌레? 진딧물. 자연의 새카맣게. 여기 멋지지 않냐, 여기 버드나무? 버드나무 진짜 멋지잖아.
한 달 후에 잎이 파래됐으면 이제 아니 지금이 더 멋있어. 좀 약간 흐릴 때. 지금이 제일 멋있지 이게. 잎이는 더. 얘 저거 캠트레일. 저 캠트레일이거든 저거. 저 못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게. 중국에서 캠트레일 발견. 응?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케네디가 캠트레일 못 뿌리게 하겠다 그랬는데 중국은 미군도 없는데 왜 뿌리냐고요 이걸. 응? 유물론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결국 환경 파괴가 온 원인이 이런 과학적 유물론 그 책임이 크죠. 그리고 자본주의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도 물질로 비하하고 노예하고 여기서 이제 현대의 모든 문제, 환경 파괴라든지 기후위기, 신자유주의, 현대의 파멸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 서양의 이원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거 다람쥐야? 다람쥐야 다람쥐. 아유 다쳐. 아이고 참. 근데 이제 이 삼신사상은 삼원론이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천과 지를 연결하는 존재로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천은 하늘의 법칙으로 도덕과 윤리라고 할 수 있고, 지는 땅의 법칙으로 유물론인데, 인간이 이 땅의 법칙하고 하늘의 법칙을 매개하는 중보자, 예수를 중보자라 그러잖아. 예수와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이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이게 없으니까 이제 기존의 서양의 철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싸우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 근데 삼신사상에서는 그 삼망의 경우에도 신귀신 세 개로 나뉘니까 이게 심신을 연결하는 것으로서의 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관념하고 유물론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것으로서의 기가 삼신사상에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심신이원론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신사상은 이게 성선설에 기반하고 성명정이 모든 인간에 내재한다고 보는 거니까 인간이 지극한 존재로서 인정하는 거고 신으로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성리학도 이제 맹자의 성선설에 기반하는 거고, 인간의 존엄성, 주체성, 책임을 중시하는데, 근데 서양 철학은 성악설에 기반하죠. 성악설.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악해서 구제불능인 존재다. 여기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선악이 충돌하고, 인간을 굉장히 사악한 나쁜 존재로 보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신과 인간을 유리시키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말이 인문주의지 사실은 반인문주의죠. 그러는 목적이 인간을 무시하고 노예화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모든 걸 물질로 봄으로써 인간도 물질로 보는 거고, 그럼으로써 인간을 무시하고 노예하는데, 이게 철학도 과학도 둘 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다 야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동양 철학에서 삼신사상하고 이제 비교해 보자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노자 철학이 이게 삼신사상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얘기하는데 그 누군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노자의 핵심 사상을 그 통나무 박자 요거로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박실자연을 이제 노자 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 박실 사상이 이제 이 요동지방에 있던 청구국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산해경에 보면은 청구의 나라에서 성질이 부드럽고 순박한 백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 있대요. 여기 박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노자의 그 박실 자연 사상이 우리의 그 삼신 사상에서 많이 따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자 42장에 보면 이제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그래가지고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았다 이렇게 썼는데 이 삼신사상도 이제 결국 보면은 모든 게 상자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이제 또 모든 게 나온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이게. 응? 일생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것만 빼곤 거의 뭐 유사하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노자 사상도 삼신 사상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꽤 있다. 여기 아까 우리 지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나온 데 아니지? 그러니까 네, 아까 네. 여기 처음 가는 데죠 여기. 처음 가는데. 여기도 멋있잖아. 저기 나무다리도 두 개나 있네. 근데 문제가 택시가 안 할 것 같아. 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있나 보다. 이동차 아니야? 그런 것 같아. 탈 수 있나고 한번 물어봐야지. 그리고 아까도 뭐 성리학 얘기했지만은 성리학도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이기론이 이원론 아니에요. 이와 기가 두 가지 가지고 이렇게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막 서로 따지고 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원론이고 이것도 뭐 이게 주자가 주장한 건데 이게 진해 고유의 철학이 아니라 유럽에서 뺏긴 거 시대적으로 안 되나? 시대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이론이 주작이 나온 배경이 이 송나라 때 주돈이가 1017년에 태어나서 73년에 죽었는데 태극 도설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기론에서 이라는 거는 생물 지본, 생물의 근본이라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천리, 즉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도덕적 원리로서 이게 이고 기는 이제 생물지구, 생물의 이제 물질과 재료, 물질이죠 물질, 유물론이죠 유물론. 보이는 것이고 인욕, 사람의 욕심, 욕심으로서 이제 현실적 사물을 구성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물질도 포함되지만 이제 인간의 그 사악한 마음, 이런 것도 이제 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근데 리는 이제 사악한 마음을 뺀 마음이겠죠, 그죠? 순수한 마음. 이걸 이어받아서 이제 장제라는 사람이 1020년에서 77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주기론을 펼쳤어요. 기가 주다.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정희 형제가 주돈이의 제자인데 장제에 맞서서 이제 주리론을 펼쳤다 그래요. 리가 기보다 더 먼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리론은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고 주기론은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어 가지고 이게 서양 철학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만 틀리지. 그래서 이게 조선에서는 이제 이황이
이기이원론. 이기이원론. 서로 이제 이야기가 서로 의존하는 그런 걸로 본 거고, 거기에 맞서서 이가 이제 아니다. 일은 필요 없다. 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기 이론론을 펼쳤고, 이게 이제 조선 성리학의 주류가 됐고, 유물론이 유물론. 그래서 이 주자학의 이기론이라는 게 서양의 주류 철학과 같이 이원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와 기가 서로 충돌해 가지고 자체 모순되고, 제가 보기엔 좀 허접한 철학이에요, 솔직히. 뭔가 서양 철학 뺏긴 듯한 냄새가 확 나고, 공자의 유학에서도 뭐 그건 좀 현실적이기나 하지. 이건 뭐 황당하기만 하고 현실에 도움은 전혀 안 되고, 싸우기만 하고, 별로 뭐 세상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뭐 수행을 한다고 뭐 제시하는데, 수행하는 것도 뭐 불교 뺏기는 거지. 뭐 유학자들이 수행 방법도 체계도 제시 못하잖아. 그냥 막연하게 수행한다는 거지. 수행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허황되고, 이게 실천적인 철학이 못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고려와 조선의 유학자들이 중화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주자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빠진 그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아니었나. 요거를 제가 지난밤에 우리 남 박사님이랑 술 먹으면서 회털에서 막 논쟁을 벌였는데, 거기에 남 박사님이 반론을 제기했는데, 나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어요, 내 생각을.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참담한 비극이 바로 병자호란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청과 싸우자고 주전파는 주장했고, 얘네들 주전파들이 이제 대세가 돼가지고 결국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50만 명이나 만주에 끌려간 거 아니에요? 50만이면 그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젊은 여자들은 거의 다 끌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오니까 환양년이라고 전부 다 또 매도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뭐 엄청난 비극이죠, 사실. 이후에 이제 정신 또 못 차리고 청나라한테 복수하자고 북벌론 펼치다가, 그 북벌론이나 이렇게 주전파들의 논리가 뭐냐 하면, 이 송나라 명나라가 주자학이 나온 정통이고, 청나라는 오랑캐이고 비정통이니까 우리가 청나라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허황된 관념에 묶여가지고 그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한 거죠, 이게. 그리고 더구나 이게 여진족이 이게 또 우리하고 이민족이라고 할 수 있냐. 조선에도 여진족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일로 쭉 가면 지하철역이 뗍니다. 이거 30분 가야 되겠네. 됐어. 뭐 시간 널널하니까 뭐. 이 여진족이 이게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냐. 여진족하고 조선 때도 이렇게 뒤섞여 살았거든요. 그 전에는 뭐 고려 때는 거의 같은, 뭐 항상 말가라고 항상 연합해서 연합해 있었고, 그 이전엔 더 했죠. 거의 뭐 구별하기 힘든 건데, 그거를 굳이 이제 구별해서 그 인간을 차별한 거죠, 인간을. 플라톤 철학처럼 민중은 영원한 괴돼지다. 여진족과 조선 사람들을 차별을 한 거지. 차별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역사의 강역을 한반도로만 국한시켜 가지고 만주를 스스로 버린 그런 결과를, 그런 결과가 이제 병자호란이란 비극인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금나라 이후 900년 만 빼고는 이게 만주가 우리 강역이었다는 거, 3400년 동안.
만주를 우리 강역에서 빼는 건 그거는 틀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역사를 그렇게 역사를 처음 왜곡한 게 김부식이죠. 김부식이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본 거죠.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에서 우리 강역을 한반도로 제한함으로써 이게 우리 역사가 축소되고 우리의 사상이 이제 고루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묘청은 반대를 해가지고 만주까지 우리 강역으로 하자고 주장한 건데, 이 난이 이제 묘청의 난이 실패한 게 결국 우리가 만주를 잃고 우리 역사도 잃어버리고 우리 사상도 잃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도 묘청의 난이 뭐라 그랬죠? 묘청의 난이 가장 위대한 사건. 위대한 사건은 반대지, 반대. 우리가 만주를 잃은 거 아니야, 역사를. 네. 최대 사건이라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5천년 역사 중 가장 최대 사건이 묘청의 난이라고. 묘청의 난이 실패한 거에 가장 최대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주작자들이 이게 자기는 몸만 조선에 있지 마음은 중국에 있다,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실제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약용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작자들이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 말까지 이제 같은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 말까지 인성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조선 사람하고 인성이 같냐 다르냐 이거 따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제가 식민사관을 날조해내는데 아주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고, 결국 이제 요즘 그 강단 사학자들이 역사를 식민사학에 맞춰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근데 일본은 사실은 알고 있죠. 일본이 우리 역사책을 다 걷어갔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조선의 찬란한 영광을 알고 있죠. 그걸 저는 이제 요즘 그 환단고기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삼신사상하고 서양 철학을 비교하자면은, 서양 철학도 이제 이원론이죠. 기본적으로 이원론이 시작된 게 이제 피타고라스부터 시작되죠. 피타고라스가 이제 소마 세마 그래가지고 무문, 무덤이다, 영혼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육체와 영혼은 서로 충돌하는 걸로 설명했죠. 이걸 이제 플라톤이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야지 순수한 영혼으로서 철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개또라이죠, 개또라이.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서 구원받으려면 일단 죽어라, 죽어야지 구원받는다, 그 얘기랑 비슷하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 80까지 살았어요. 플라톤은 그러니까 이데아론에서 현실은 완전히 불완전한 가짜인 거고, 영혼이 영생하는 내세야말로 진짜 세계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이제 빨리 죽어야지 왜 80까지 살았냐, 그게 무수이죠. 그리고 플로티누스는 이제 그 이름대로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이어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일자로 통일을 했죠. 이런 면에서는 좀 이원론을 벗어난 예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데카르트도 실체를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사유와 연장 두 가지로 봤죠.
근데 이 사유와 연장이 따로 국밥. 정신과 물질은 이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송가체라 그랬죠. 근데 송가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송가체가 심실을 연결하는 기능이란 말은 없고, 이게 이제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생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와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심신을 연결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스피노자도 이제 이원론을 펼쳤는데, 스피노자도 이제 실체는 신 하나뿐이고 사유와 연장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두 속성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사유 속성은 연장 속성을 따라가기만 할 뿐, 이 사유도 이 물질과 같은 자연 법칙을 따른다 그래요. 그래서 한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 또 어떤 생각은 어떤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이어진다. 서로 연결이 된다.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서 이제 인간이 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에 있어서 사유라는 게 연장에 의존하는 것이고, 연장에 부수적인 것이고, 독립적인 속성이 아닌 거죠. 이게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속성이에요. 사유가 이제 연장과 대등한 속성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스피노자는 자연이 신이라 그러는데, 그건 유물론이죠. 유물론. 자연이 신이면 자연만 있는 거죠. 신은 없는 거죠. 신도 자유의지가 없고, 자연 법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철저한 결정론이고 유물론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19세기 막스의 유물론으로 이어지고, 요즘 와서 이제 분석 철학이 나타났는데, 이 분석 철학이 이제 20세기 말에 어디 일로 가야 돼? 이게 철학의 주류가 됐죠. 이게 이제 분석 철학이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흉의 경험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한 건데,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게 흉의 철학이 이게 극단적인 것이고 자체 모순적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기반으로 한 것도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흉의 경험론이라는 게 이게 근대과학을 설명하기 위한 이게 유물론이기 때문에, 분석 철학도 이게 유물론이고, 이걸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물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을 물질로 비하하고 노예화하기 위한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 철학도 극단적인 흉의 철학을 더 극단적으로 미는 거기 때문에 엉터리일 수밖에 없죠. 유물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을 물질로 비하하고 노예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헤게모니로 나온 철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정치적으로는 대의제 위에 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중은 선거에서 뽑힌 엘리트에게 이제 자신의 주권을 모두 내맡기고 이제 아무런 주권이 없는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거만 끝나면 입 싹 닫고
민중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의제를 성립하게 하려면은 민중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스스로 이제 물질로 비하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이제 유물론이죠. 그래서 유물론은 이제 과학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이게 인간을 물질로 비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과학이 큰 소리 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이 물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설명 못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실험 결과가 요새도 나오는데 이것도 뭐 실험이 엉성한 거고 엉터리인 거 사기죠 이것도. 태양도에서 헤매다가 차 탈라 그랬는데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배값이 1인당 2위안이 2위안, 둘이 4위안, 우리 돈으로 800원. 와, 이거 뭐 공짜야 공짜. 내가 안에 들어가? 아니 밖에 타요. 내가 안 들어? 아니 밖에서 이걸 찍어야 찍을 수 있어. 그렇지. 어씨. 춥다 추워. 강바람이 쎄가지고. 게이드. 응? 게이드. 저기 케이블카 저거는 1인당 16,000원이래 편도. 응? 더럽게 비싸. 이건 근데 뭐 공짜야. 1인당 400원. 어휴. 응? 이게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같이 내려다보던 이 송화강 강물입니다. 응? 나 한강 유람선도 타본 적이 없는데 송화강 와서 배를 타다니. 또 우리가 출발했던 그 방웅탑으로 돌아가요 또. 3시간 동안 돌다가 다시 돌아가는. 다시 원점 회귀하는 거예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뱃물이 잔다. 우리가 저 철교를 걸어서 간 거지? 이거 오는 거야? 아니지, 돌다 보니까. 왼쪽에 방홍탑이 보이네요. 또 오른쪽에 이제 선착장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도로 직접 가려면 여기 방홍탑 그 오른쪽에서 배 타고 바로 가면 됩니다. 여기가 선착장입니다. 여기서 10원. 탈 때는 건너갈 땐 10원이고 다시 건너올 때 탈 때는 10원이야. 여기서 건너갈 때 10원이고 다시 돌아올 때 2원이야. 그렇구나. 다시 수백 년간 버드나무가 있는 길로 돌아왔습니다. 야시장인가 이게? 야시장? 그런가 봐. 여기 하얼빈 야시장인 것 같아요. 두부. 꼬치는 많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만. 이거?
감자? 따오 이게 따오지 같은데? 이거 아니 제목에는 따오지라고 돼 있고 이거야? 이건 따오 같은데 이건 감자나 뭐 감자 바나나? 바나나 같은데 하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낙지야 뭐야? 그렇지 오징어 오징어? 그래 작은 걸로 봐가지고 이거를 안 주고 저거로 하는구나 20이 아닌데? 20? 20이야 4,000원 천엽이다 천엽 종이야? 종이가 두부를 얇게 한 거 저건 좀 특이하게 이건 천엽 국수 같다 천엽 来数包子吗？ 가서 먹는 거? 来数包子吗？50分钟坐着吃。 안에 가서 이거 하나 2份臭豆腐 먹어봅시다 呀。 이거 来一份吧，主。 이거 뭐야? 천엽 이거 그러니까 먹을래? 이성에서 不好吃 먹어보자 了，来一份吧。 에? 이거 아이고. 하나 먹어볼까 이거? 아 이건 모르겠어 이걸 먹어볼게 要哪个？要数包子吗？ 또 살치? 2份。 아니 이거 하나 먹으러 나눠 먹으면 돼 一样一个吧。 이거 OK。嗯，好嘞。 아우 추워 추워? 추우면 또 맥주 사가지고 집으로 가 거기가 또 오붓하고 또 우리만의 세상인 그게 있어 그지? 어제 봐야 어제 주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고차원적인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최고 고차원적인 거야